쉽지 않은 주식시장, 오늘 밤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답하기 위해서 주식공장 신나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는 멘토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식공장장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제나잉크와 함께 참여 방법 알아보시죠. 네,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만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타고 입장하시며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활용해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유로스타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만나 뵙는데요. 또 시청자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자랑하고 싶은 얘기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인사와 함께 자랑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튼 시청자님, 사실 지난주에도 일단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일단 그런데 사실상 요즘 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파월 의장 파워 약해졌다. 이제 이게 약간 그 톡방에서도 많이 하는 이제 말씀인데,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래도 12월 달 제가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1분기까지 약간 좀 금리는 좀 그 뭐랄까 속도를 일단 긴축될 것 같, 그러니까 긴축 속도를 좀 줄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나 이번에 일단 좀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적중 했어요. 네. 파월 의장이 역시나 일단 12월을 그 10월 긴축 줄이겠다. 속도를 줄이겠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오늘 원래 주가가 보통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그쵸. 그냥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네. 그러니까 오늘 시청자님도 좋고 저도 기분 좋고 모두 일단 주식하신 분들이 사실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하고 또 이날 어떻게 할까 좀 피해갈까 했었는데 이번에 좀 좋게 일단 다 상승한 것 같아서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한 줄 평, 파월 의장 파워가 약해졌다 이걸로 준비하신 건가요? 네네네. 아, 그렇다면 자막 나가겠습니다. 파월 의장 파워가 약해졌다로 한 줄 평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그 새벽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 그 금리 인상 속도를 12월에 줄일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파워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일단 계속해서 일단 긴축 속도를 더 높인다면 사실상 좀 부담이 됐었는데 그래도 뭔가 뉘앙스를 좋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제가 이제 예상한 건데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2월 달을 일단 지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 1분기예요. 그래서 내년 3월 달까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저로서 이제 그 3월 달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업이 이게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취업이 만약에 좀 만약에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면 그때 또 다시 조금 주가에 영향을 줄 뭔가 좀 악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월 달을 일단 잘 넘어갈 것 같고 내년 이제 1분기 그때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잘 넘어간다면 2023년도도 그냥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네. 내년 1분기 그때만 좀 잘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12월에 산타 랠리와 속타 랠리 둘 중을 가지고 좀 겨눈을 하는 것 같은데 멘토님의 의견으로는 산타 랠리 좀 우리가 전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시청자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다가 꺾여서 조정을 좀 길게 주면 그러니까 보유를 안 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상황인데 보유를 한 입장에서는 좀 조정이 옆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좋을 거라고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이 옆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로 거의 한 줄을 일단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저로서는 일단 좀 조정이 조금 더 왔으면 더 매수 기회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는데 조정이 조금밖에 안 와갖고 매수를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또 기회는 올 거라 생각해요.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사실 저희가 그 지난주부터 그
배당주를 일단 저희가 시청자님께 드리려고 배당주 리스트를 거의 30종목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오시면 되는데 배당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때 보시면 수익률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배당주 들어가자마자 거의 이틀 만에 43%가 수익 났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도 오버해도 상관은 없어요. 내일 오버해도 수익이 아마 적어도 10%에서 15%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기서 수익을 잠갔죠. 공식적으로. 네.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조금 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수익률이 정말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수익률 콸콸 쏟아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표인데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최근 수익률 표로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9일에 동부건설 공략하셨고요. 43%입니다, 여러분. 정말 빠르게 올라왔죠. 오늘이 12월 1일인 걸 생각하시면 정말 3일 안에 승부를 봤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29일 제주은행은 21.35%, 11월 28일 센트럴모텍 15.48%, 11월 28일 포스코엠텍 19.98%, TYM 25일에 공략하셨고요. 12.71%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수익률 가운데 저희가 2부 승부사 수익률 표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 대충 이렇게 쑥 훑어보셔도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 빨간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일하게 조금 파란불이 켜진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요.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공략 잡아가신 분들이라면 손실이 아니실 겁니다. 그만큼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의 왕 바로 유로스타 멘토님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하나하나씩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건설입니다. 정말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43% 여러분 3일 안에 43%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쓰신 주인공 유로스타 멘토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일단 보시면 일단 날짜는 3일인데 제가 이제 그걸 하루 전날 드렸고 그 다음날 또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거래일수로는 2거래일입니다. 30일 날 진입해왔고 바로 이제 오늘 일단 수익을 냈으니까 거의 2거래일밖에 안 됐죠.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은 사실 제가 공식적으로 일단 수익을 끝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정도만 돼도 모든 시청자님들이 보통 익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한가를 치면 저희는 하루 무조건 더 오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말씀드리자면 사실 상한가를 친 오늘 종목이 오늘 두 종목이 더 있어요. 여기 리스트에 지금 오늘 안 올라와 있는데 네. 아마 상한가 두 종목도 내일 아마 10%대지 15%까지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지금 보시면 수급 자체가 이제 오늘 보시면 일단 여기서 좀 치명적인 게 뭐냐면 저희가 매수했을 땐 딱 외인가 기관이 딱 들어왔을 때였는데 사실 오늘 조금 뭐랄까 외인가 기관이 개인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 종목을 일단 우리가 노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배당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동부건설이 그 배당이 거의 13%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종목이 배당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최후의 상황에선 배당이라도 챙기자라고 일단 전략을 짜면서 들어갔는데 이번에 거의 2거래일 만에 거의 43% 정도 되는 수익을 챙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사실 조금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했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맞아요. 시청자분들과 함께 했기 시청자님들, 덕분에 시청자님, 네. 동부건설로 43%라는 높은 수익률이 가능했는데요. 이러한 수익률 나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아까 오프닝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연말에 찬바람 불 때 함께 챙길 수 있는 배당 종목들까지 모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노란톡방 안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바로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재단이과 함께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같은 날에 공략 사인을 주셨는데요.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역시도 정말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21.53%.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일주일 안에 지금 29일에 공략해서 두 종목으로 무려 거의 한 60%가 넘는 수익률로 여러분들 계좌 상황 채워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제주은행 어떤 전략으로 잡아드렸는지 멘토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일단 목표를 거의 그 11,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봤던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주은행은 사실 그 11월 29일 이때도 들어갔지만 그 전에도 또 들어갔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제주은행은 저희가 이제 주로 일단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8월 30일대에도 들어가서 거의 4, 50% 정도 수익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이게 제일 수익 약하게 난 겁니다. 제주은행 들어가서 종목 난 수익 중에 네. 제일 약한 수익이 지금. 아, 그래요? 그럼 그 네네네. 전에는 뭐 40%, 50% 이렇게 났던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공략하는데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사실 일단 시청자님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고 질문을 많이 남기셨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상대가 일단 고점이 어딘지 파악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봤었냐면 이때도 매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큰 수익이 났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늦게 진입해갖고 20몇 프로가 수익 났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8,800원에서 9,000원 돌파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예상을 적중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났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이 사실 그 은행 관련주 중에서는 조금 무겁지 않고 좀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그래도 일단 금리라든가 이런 거를 일단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이 때 했었지 않습니까?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네. 그럴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지는 종목이 사실상 제주은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행도 사실 KB라든가 뭐 국민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은 일단 배당주로는 좀 좋고 급등하기에는 약간 이런 종목이 좋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을 좀 노렸던 겁니다. 네. 네, 제주은행으로 우리가 또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 방송에서 언급이 되고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한 타점을 드리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QR코드 쪽에 들어와 주시고요. 제나잉크와 함께 다음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셔야지만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열려있는 유로스타 멘토님의 노란톡방 함께할 수 있는 기회 꼭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센트럴 모텍인데요. 센트럴 모텍 15.48% 수익이네요. 해당 종목 역시도 11월 말 11월 28일에 공략했던 만큼 단기간 슈팅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또 어떤 전략이 숨겨 있을지 바로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월요일 날 시작하자마자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사실상 조금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성공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절 라인을 사실 크게 세게 잡지 않고요. 정말 약하게 좀 잡았는데 이번에 일단 수익으로 성공됐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죠. 이때 들어가서 일단 저희가 얼마나 손절 잡았냐면 거의 16,000원 정도 손절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네. 1% 남짓 정도의 손절을 잡고 갔는데 운 좋게 일단 성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목표에서 정확히 일단 청산을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딱 떨어진 청산하고 저희가 청산하자마자 쭉 빠졌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타이밍을 노려서 정확하게 수익을 빼먹고 나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수익이 나온 건데요. 시청자님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네가 정말 고점 팔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저기 보시면 사실 차트는 미래가 곧 과거가 곧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700원대를 일단 첫 번째 봉우리로 보고 있고 두 번째 봉우리를 좀 더 높게 본다면 일봉의 고점인 2만 원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이때죠. 이때가 얼마냐면 8월 16일 날 고점을 보시면 얼마냐면 19,600원이죠.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제가 보는 만큼 차트가 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산했는데 지금 파트를 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빼먹느냐고 시청자님 말씀드리는데 이게 바로 유로스타의 저희 시청자님이 노란톡방에서 흔히 즐겨 써먹고 저희가 노란톡방에 오시면 저항자리 미리미리 불러드리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렇게 적중시킬 때는 정말 저도 기분 좋고 시청자도 수익 잘 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기분 좋게 센트럴 모텍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이슈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오늘의 시장을 보면서 주요한 이슈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나이커와 함께 노란톡 참여 방법 그리고 이슈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일리 이슈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이슈 속에서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전망 좋은 종목은 물론이고요. 피해가야 하는 전망의 어두운 종목까지 옥석 가리기가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슈 지금 현재 관심 있는 테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면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류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들어올 수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이 파월 의장의 입입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이 12월 긴축 속도 조절과 경기 연착륙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아무래도 조금 매파적인 성향이 강했던 파월 의장의 입에서 비둘기파적인 분위기가 쏟아진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와 함께 우리가 짚어봐야 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의 가장 주요한 이슈였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이슈 멘토님과 함께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일단 조금이나마 우리 그 투자자들에게 조금의 희망을 줬던 것 네.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일단 뭐랄까 그 가치주보다는 아무래도 뭐죠? 약간 이런 쪽으로 일단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일단 상승했던 종목이 일단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치주보다는 이게 뭐 갑자기 생각이 좀 들라고 네, 하는데 뭐 실적주?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네.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일단 대표적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터넷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일단 그 뭐랄까 이런 성장주라고 할 수 있죠. 성장주들이 좀 많이 상승했어요. 네. 이제 그럴 것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언제쯤 올라갈 거냐 시청자님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마도 달러가 1,300원대 가까이 올 때가 좀 최고의 상승점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역사는 일단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되면 투자하기에 좀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일회성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기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단 성장주에 일단 자금이 들어왔던 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희망이 반짝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희망이 반짝.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뭐 인터넷 대표주란 카카오, 네이버 갖다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MBT 그리고 선익 시스템 그리고 M게임 그리고 펄어비스, 카카오, 뱅크 이런 게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가치주보다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성장주 쪽으로 성장주. 많이 좀 투자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는 성장주인데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종목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종목 뭐가 있을까요, 멘토님? 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는 제가 좀 패스를 하고 네이버는 패스, 이제 너무 네.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일단 하고 사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성장주에 이제 다른 종목이 좀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사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좀 너무나 무겁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보다 가벼운 같은 그룹이면서 비슷한 색깔 이런 쪽으로 하시다 보면 MBT라는 종목이 보일 거예요. 오늘 24%는 상승했지만 이 종목 보시면 시청자님 보시면 수급 자체가 지금 오늘부터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넘어야 될 선을 넘어갔고 그리고 일단 이게 시가총액이 1,24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사실상 보시면 이제 그 뭐랄까 컨센서스 상으로는 사실 실적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차트를 보자면 차트 상으로는 지금 보시면 그때 11월 8일 날 돌파했다가 무너진 자리에서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파동적으로는 1, 2, 3파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파에서 눌림 조정을 조금 주고 만약에 5파까지 연장 파동으로 들어간다면 이 종목은 정말 9,000원대에서 10,000원대까지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하면서 일단 좋게 볼 수 있고 정말 섬세한 전략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종목으로 MBT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MBT 같은 경우에는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흥행 이슈로 함께 영향을 받은 종목입니다. MBT 자체가 그 캐시 슬라이드 아시죠? 네. 캐시 슬라이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또 연재를 했기 때문에 이 MBT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에 있는
캐시 오븐, 쿠키 오븐들 그 유료 결제 서비스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MBT가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다음 종목까지 한번 알아보시죠.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 같은 경우 이제 선익 시스템인데요. 네, 선익 시스템. 네. 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테마가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면서 뭐 요런 네, 요런 테마에 묶여 있는데 이 종목도 약간 보시면 아까 전에 그런 테마성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류는 딱 돼 있지만 네. 사실상 성장주를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제 1,900억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일단 지금 보시면 네, 영업이익이 사실상 이제 성장주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저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차트적으로만 본다면 사실 이 종목도 사실 아까랑 똑같은 3파 진행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어떻게 보면 18,000원대만 깨트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번 고점 공략이라든가 뭐 24,500원대까지도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24,000원대까지만 가더라도 거의 15%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좀 장기적인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좀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익 시스템은 사실 이 XR 기기 관련 종목이잖아요, 멘토님. 네네. 이게 이 다시금 XR 기기가 떠오르는 게 애플발 이슈인 건지 아니면 이 단기적으로 끝난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쭉 상승이 가능할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애플이랑 또 관련도 있지만 사실상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를 담기보다는 성장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역시 예. 미래의 성장에 좀 투자하는 마음으로 네네네네. 성익 시스템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좀 제가 게임주에서 성장주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멘토님께서 꼽으신 우리가 함께 눈여겨봐야 할 게임주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에는 뭐 이제 M게임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M게임 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만 좀 좋으면 한번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설명드렸을 때 일단 M게임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엄청 큰 회사거나 이제 그러진 않아요. 이제 근데 보시면 오늘 좀 성장주를 일단 얘기하게 돼 있는데 자꾸 얘기하나요? 그래서 일단 2019년도에 보시면 이제 72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타냈고, 그리고 2020년도에도 106억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도 184억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성장주에 맞게 정말 차곡차곡 성장을 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됐죠? 주가는 지금 보시면 주가는 성장을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정말 일단 만약에 일단 실적을 제대로 받고 만약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한 번쯤 사실 여기 보면 거의 이 빨간 선 라인을 거의 이제 1년 만에 회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한번 대세 상승을 일단 가든가 아니면 적당한 수익을 나타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정고점이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거의 이제 13,000원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이 종목이 정말 이 뉴스가 한 두세 번 정도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13,000원까지 한 방에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세 번의 파동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5파까지 연결되면은 13,000원까지 근처 갈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수익은 아무래도 10,000원대가 좀 적합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중장기적으로 정말 내년까지 가져간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10,000원대까지는 그래도 20% 정도대, 뭐 25% 네.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네, 그렇게 보시는 봅니다. 거죠. 네, 네.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번 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 다른 섹터가 다르긴 하지만 멘토님만의 좀 탑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M게임 정도가 좀 M게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에서도 충분히 더 높은 20% 가까운 상승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이 종목명 외에도 자세한 전략, 타점, 매매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면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제나잉커와 함께 톡방 참여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이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슈 속에서 짚어볼 수 있는 종목들이 하나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의 전략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해당 링크 타고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오픈톡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함께 유로스타 멘토님과 우리 수익률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 시간 안에 빠르게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 기반 시설의 감축 기조 그리고 내년 국내 건설 수주가 감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차별화된 수주의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이 불황을 극복하고 있는 중소형 건설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짚어야 할 중소형 건설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 이렇게 중소형 건설사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상승한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번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요즘에 보면 이제 자재값이라든가 또 금리 네.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움츠려져 있는 건설 시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정부의 정부의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걸 일단 이런 것만 좀 전문적으로 이런 타이밍에 좀 골라서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민간 사업도 하지만 이렇게 정부의 이런 사업 기반 사업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특수 효과를 노리는 일단 이런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 회사가 저희가 이틀 만에 43% 수익을 냈던 동부건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동부건설이 오늘 수익을 냈는데,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내재 가치가 일단 8조 원 정도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일단 수익을 그러니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회사로 일단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좀 급등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서한 같은 경우도 일단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서한 같은 경우도 오늘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시청자니까 함께 수익을 내서 상한가까지 적중을 시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일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서한 같은 경우도 거의 1조 5천억 원 정도의 정부 사회 기반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뭐 군부대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막사라든가 이런 걸 짓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짓는데 거기에 대한 수주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가치는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동부건설과 서한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외에는 또 살펴볼 만한 중소형 건설사 있을까요? 네, 사실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조금 종목을 본다면 나쁘진 않은데 조금은 두 종목이 가장 일단 현재 톱으로 좀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 지금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지능기업까지도 일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능기업 같은 지능기업이요? 네네네.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트가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지고 올라오면서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하루 이틀 정도 좀 조정을 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여기서 1,600원대를 다시 돌파해 준다면 아마도 좀 괜찮은 성적을 내면서 2,000원 초반대까지도 한 번쯤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일단 봤을 때는 이렇게 1,500원대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2,000원대를 가까이 가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청자니까 함께 노란 톡방에서 제가 일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건설, 서한, 지능기업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들어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 기준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건설입니다. 멘토님, 내일 시장 기준으로 동부건설 전망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내일은 조금 상승을 하겠지만 약간 네.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초반에 상승, 약간 후 조정,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 상승 후 조정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서한 들어볼게요. 네, 서한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아무래도 좀 상승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거의 동부건설이랑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상승이 있었던 중소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결국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할 거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지금은 조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맞습니다. 내가 오늘 이슈가 있었다고 해서 내일 스스로의 힘으로 진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장 막판에는 이제 상승폭
소폭을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슈까지 함께 보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듣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제나잉크와 함께 들어보죠. 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이슈를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함께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해당 종목들은 타점을 보고 계시다가 정확하게 나이스한 위치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노란 톡방 안에서만 함께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서는 종목은 언급되지만 정확한 시점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따라 오픈톡방 들어올 수 있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는 QR코드니까요. 빠르게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시간 3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작 웹소설도 같이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련 웹툰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알려주세요. 네, 우선 뭐 이 종목을 일단 보시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을 일단 원작으로 알려진 그 미스터 블루라는 일단 회사가 있는데 이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그 뭐랄까 이제 같이 이제 그 히트가 되면서 계속해서 일단 상승을 일단 보이고 있고 조정은 주고 있지만 아직도 진짜 시세가 일단 꺾이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에도 일단 한번 이런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도 한번 가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 종목을 설명하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뭐 그 매출이 일단 보시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거의 평소 때보다 10배 이상 증가하는 이런 일단 증상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지금 현재 제위의 호황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 일단 웹소설 부분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스터 블루는 뭐 온라인, 만화, 웹툰, 소설 등의 제작, 유통 및 이제 출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정말 좋은 작품으로 인기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좀 그러니까 시세를 일단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 관련주 지금 화면에는 지금 미스터 블루만 나가고 있는데 네. 미스터 블루를 한번 볼까요? 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일단 원작 회사다 보니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시가총액 1,850억이고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은 사실상 조금 축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좀 투자를 많이 했다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그 재벌집 막내 아들로서 다시 영업 수익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 매출도 네. 증가되면서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땐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뭐 10,000원대까지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15,000원을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근처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에도 조금 히트작을 내놨었는데 네. 이번에도 일단 히트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될 것 같아요. 네. 네, 미스터 블루가 있고요. 또 우리가 첫 번째 이슈 때 얘기했던 MBT까지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히 웹툰에 치우쳐진 종목 말고 또 다양한 종목을 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도 뭐가 있을까요? 네, 물 한 잔 드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 잠깐 우리 숨 고르시는 동안 제나잉커와 함께 참여 방법 바로 알아볼게요. 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이 가득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여러분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지금 바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방송 시간 놓치면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아쉬운 마음 생기지 않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또 목이 메었던 것 같아요. 감기 걸리신 건 아니시죠? 네, 갑자기 이제 목 컨디션이 좀 그렇죠. 이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목이 많이 메일 수 있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의 이 고급 보이스, 고급 정보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또 보호 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물 마시는 시간 가졌고요. 그렇다면 한번 또 관련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멘토님?
사실 이번에는 이제 웹툰이면서도 또 다른 모바일 컨텐츠 쪽으로도 일단 가능성이 있는 네. 네, 키다리오 스튜디오라는 일단 종목도 있는데 아,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회원님 시청자니까 네. 노릴 수 있는 종목을 일단 좀 숨겨놨던 종목인데 이번에 일단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사실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일단 3천억 정도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사실상 이제 막 성장하는 오늘은 일단 되게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얘도 좀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의미 있는 구간대에서 장대 양봉이 좀 11월 23일 나와졌고 그리고 가장 이쁘게 거의 일단 거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거의 일단 시청자님이 따라 들어왔는데 좀 개미 털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또 털리지 않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바로 이걸 노릴 겁니다. 네, 이걸 노릴 거고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은 노란 톡방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 종목도 일단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MBT 그리고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을 일단 잘 연결해 보시면 거의 뭔가 하나의 그림을 일단 그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MBT, 키다리스트리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탑 코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도 한번 탑코 미디어입니다. 네, 네. 네, 들어볼게요. 자, 일단 탑코 미디어 같은 경우는요.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 조금 시가총액이 되게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사실 영업이익도 별로 좀 없고 약간 매출도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차트가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을 넘어섰고 다음 구간에 이제 7,000원 정도대가 저항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저항이 우리에게 일단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슈에 넣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사실 저는 이 지점을 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10월 31일에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시청자님과 함께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절 라인을 거의 이제 저희가 잘 잡아드리기 때문에 부담은 크게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이 종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게 끝일까요? 또 우리가 정말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기대를 하고 오는 프로그램 보실 텐데요. 정말 상승 가능하다 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일단 그 시청자님께서 아마 이 종목을 좀 들어갔다가 좀 네, 그 늦게 들어가서 좀 이제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리신 분들. 네.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레몽레인이죠, 바로. 네. 아, 그래서 맞아요. 레몽레인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정보를 파악하고 이제 들어가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 거의 뭐 한 40~50%까지도 일단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런 종목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노란 톡방에서 다시 일단 수익을 냈던 분도 있지만 그 혼자서 하셔갖고 좀 물리신 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 시청자니까 함께 AS 해주면서 수익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일단 만약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셨는데 물렸다. 그러면 일단 저와 함께 노란 톡방에서 한번 상담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물리신 분들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관련 종목 중에 또 DNC 미디어가 있잖아요. DNC 미디어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오시면 물리신 분들 또 고점에서 매수해서 마음 아프신 분들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DNC 미디어. 네, GNC 미디어죠. 네, 미디어. DNC 미디어입니다. 여기가 뭐 웹소설, 웹툰 전문 업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관련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입니다. 네. 네, 종목을 못 찾고 있었네요. 아유, 네. 우리가 또 이게 네, 네. 아인지 어인지 네. 또 따라서 네, 종목이 또 찾았습니다. 검색이 안 찾았습니다. 되기도 네. 합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을 일단 봤더니요. 사실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뭐 이슈 터트리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매매 타이밍을 한번 지나갔던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차트 분석적으로 본다면 요게 사실 11월 23일에 핵심적인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의 저점이 15,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사실상 지금 보시면 오늘 수급이 조금 들어왔지만 사실 개인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물량을 뺏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물량을 뺏기는 날 저희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음. 시청자니까 함께. 그래서 이런 전략도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아마도 일단 19,000원대 돌파된다면 한 번 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청자님 혼자 하시기엔 좀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와 함께라면 아마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챙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잠시 잠깐 차트를 일단 지금 바로 분석했는데요. 네, 19,000원대와 25,000원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근데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19,000원 위에서 올라가줘야 일단 첫 번째 상승이 시작된 거고, 만약 첫 번째만 돌파된다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질 겁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DNC 미디어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오늘 살펴봤어요. 네.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이슈까지 봤는데 이 이슈 중에서 내일도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좀 시장에게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지금 보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첫 번째 종목이 그죠? 네, 잠깐만요. 그렇죠. 첫 번째 이슈였죠. 네. 바로 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계속해서 시장을 좀 이끌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첫 번째 종목이 뭐였었냐면 키다리 스튜디오였잖아요. 네. 저는 이 종목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누가 들어가도 이 종목 좀 수익 내지 않을까. 이제 종목이 솔직히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키다리 스튜디오 이건 세 번째 이슈에 나왔던 종목이었죠. 네네네네. 키다리 스튜디오란 이 종목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이슈를 통틀어서 좀 제일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쉽지는 않은데 음. 쉽지는 않네요. 네. 네. 그래도 오늘 조금 이제 종목들을 제가 좀 많이 얘기했는데 제 최고라고 말씀드릴 것 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당히 나쁘지 않다. 네. 아. 그러니까 좀 뭐 퍼센트로 따지면 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하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을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제나잉커와 함께 참여 방법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멘토님께서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세한 전략 드리잖아요.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가 이제는 문이 닫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방송 이제 1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입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3가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들 우리 멘토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해당 종목들은 방송 중에서 종목명은 언급이 되나 정확한 타점, 나이스한 타이밍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잡아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곧이어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이 히든 종목까지 한 번에 미리 선취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멘토님, 저를 보세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섹터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일단 금리 쪽이니까 네. 이 금리에 맞는 일단 테마인데 너무 쉽죠. 금리에 맞는 테마인데 너무 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뭐 앞에서 나가고 있어요. 은행업, 신용카드업, 뭐 종합금융업, 아니면 뭐 채권 추심업 이렇게 있을 텐데 네. 이 중에서 뭘까요? 아무래도 골라가세요? 일단 네 여기에서 거의 네. 다 하거든요. 뭐 은행업, 신용카드업, 그쵸. 네 종합금융업 등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예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을 모두 한다. 네. 그렇다면 뭐 사실 뭐 더 자세히 여쭤보자면 일금융권이냐, 금융권이냐, 뭐 채권 추심업이냐 좀 이렇게 세세하게 여쭤볼 수 있을 텐데 더 여쭤보면 좀 약간 울 것 같아요. 네. 좀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 여기까지 조금 인트를 주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최근에 차트의 흐름이 좀 어땠는지 여쭤볼게요. 최근 차트의 흐름이 이제 뭐 카카오뱅크처럼 이렇게 일단 모양이 생겼어요. 그거 안 보여요. 네. 우리가 이 그런가요? 히든 종목 네. 시간에는 화면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직접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저점이 나왔고요. 네.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닥을 좀 다지고 나왔던 종목이고, 네, 그리고 일단 멋지게 차트의 구성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네, 한마디로 좀 요런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 네네네 이렇게. 그러면 이미 너무 고점인 거 아닌가요?
고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네. 올라갈 자리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아마 적당한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수익. 네. 잠깐 아까부터 자꾸 적당하다 하는데 적당한 수익이 얼마큼이에요, 멘토님? 네, 10%에서 15% 정도로 나와요. 그럼 적당한 게 아니죠. 높은 수익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겸손이 또 지나치십니다.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은요, 정말 우리 방송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가장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받고 있는 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어필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이 종목이 사실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오히려 지금은 이 FOMC 회의가 또 12월에도 남아 있잖아요. 아마 12월 13, 14일이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시장의 기대는 뭐 0.5, 뭐 최대 0.75로 우리의 기대치가 좀 하락했어요. 사실 금리 인상 시기긴 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따라서 이 금융 관련주가 사실 그 전달에 비해서는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네. 굳이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시가총액을 일단 말씀드리지만 그냥 9조 원대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얘기를 더 하자면 영업이익이 이제 4조 4천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2023년까지도 4조 6천억 원 정도의 컨센서스 상이지만 수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뭐 2년 만에 회사를 하나 더 살 수 있는 이런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크게 고평가돼 있지 않다, 저평가다 생각하고 있고 만에 하나 또 일단 올해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연말 배당까지도 노릴 수 있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배당준지 아닌지. 네, 배당줘요? 네, 배당도 얼마나 나오죠. 줘요? 몇 퍼센트? 현재까지는 일단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나온다면 네, 한 4%. 7% 정도에서 한 8% 우와. 정도 아니면 10%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어머.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요즘 진짜 뭐 제3금융권에서 최대 뭐 예금 금리가 뭐 7%인데 네. 그보다 높네요, 배당 수익률이. 그렇죠. 한 달만 예금해도 이거는 네. 1년 이자를 가져갈 수 그런데 있으니까. 수익까지 가능하다고 그렇죠. 생각하셔서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지고 잡을 수 왔다. 있도록 시청자님께 어떻게 보면 와. 연말 보너스를 어떻게 드릴까.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네. 가능해요? 왜냐면 보통 배당주가 이렇게 높고 하다 보면은 아무리 금리 인상 시기라고 하더라도 배당락이 발생할 거거든요. 아니 시청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솔깃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강조를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배당락이 우리는 없나요? 배당락이 이제 높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배당락이 나오는데 만약에 배당락을 줄 때 만약에 그게 고평가돼 있으면 차트가 그쵸. 빠질 수 있는데 네. 배당락을 줘도 만약에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면 더 그쵸.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그럼 이 차트 같은 경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약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일까요? 네네네 그렇다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당락이 당연히 어떤 종목이든 나오기는 나오나 그렇게 큰 뭐 여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게 네. 진짜 물론 배당을 받아봐야 알겠지. 당일날 음. 닥쳐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때 전에는 벌써 수익이 어느 정도 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배당과 금리 인상 시기에 상승할 수 있는 이슈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좀 선물 같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너무 쉬울까 봐 제가 감히 네네네. 이 종목 명에 대한 힌트를 못 물어보겠어요. 아니 누가 모르겠어요. 힌트를 제가 볼 때 한 질문만 더 드리면 네. 뭔지 밝혀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약간 헷갈리라고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지주사인가요? 네, 그렇죠. 지주회사죠. 지금 우시는 거 아니죠? 네, 네네.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 들어오셔야지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데일리 이슈를 짚어보면서 언급됐던 다양한 종목들, 모든 종목들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상승이 있었죠. 또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 배당과 또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연말에 산타 랠리보다 더 좋은 선물 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또 자세한 타점, 매수, 매도 시기까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셔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물러가지만 계속해서 코인 방송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종목, 알찬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